자, 먼저 프레임을 작성하기 전에 프레임이 삽입될 모서리라든가 혹은 스케치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IPT를 들어가시고요.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1000에 500짜리 1000에 5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자,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케치 편집해서 자, 요 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침. 자, 그리고 나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거리는 500만큼 줘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일단 요 위에 면에 대해서 스케치를 작성하시고요. 자, 얘네들은 일단 다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델리트 키, 즉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 외곽 모서리에 대해 형상 투영된 거를 다 삭제를 했는데요. 자, 삭제한 이유가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직류면체에 가지고 있는 모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에서 들어왔을 때 이쪽에 선이 하나 더 그려질 겁니다. 형상 투영된 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그 두 개를 프레임 생성기에서 쭉 드래그를 잡아 주신다면 즉 두 개의 프레임이 삽입이 되고요. 자, 두 개의 중복된 프레임이 있다면 끝 처리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벤터에 프레임을 삽입할 때 주의사항은 모서리와 스케치 선이 둘 다 인식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끔 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여기 있던 점 자, 일단 돌출 1번에 스케치에 대한 가시성을 키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에 이 점을 투영시키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에 이번엔 3D 스케치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선을 클릭하시고 자, 형상 투영된 이 점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중간점까지 자, 3D 스케치 마침.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1번과 스케치 2번에 대한 가시성은 꺼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프레임이 삽입될 형상을 모델링 해봤고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고요. 인벤터의 프레임은 당연히 인벤터의 조립품 환경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standard.iam 자, 배치, 구성요소 배치를 이용해서 방금 저장한 레이아웃을 하나 불러드릴 거고요. 자, 프레임을 삽입하기 전에 먼저 조립품을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에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리고 나서 요 해당 모서리와 요 스케치 선에 프레임을 삽입을 할 거고요. 여기 설계 탭에 보시면 여기 프레임 삽입이라는 게 있네요. 자, 클릭. 자, 먼저 표준. 여러가지 국제 표준들이 쭉 있고요. 자,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ISO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밀리도 자, 화살표를 하나씩 위 또는 아래로 내리면 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형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ISO 4019 사각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프레임에 대한 스펙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50에 50x50에 3T짜리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가 색깔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색깔은 좀 더 확 튀게 저는 구리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모서리라든가 스케치 선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일단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선택하면 즉 스케치 혹은 모서리의 센터에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오고요. 자, 얘에 대한 위치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자, 언제든지 여기서 간격 띄우기 값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의 위치도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해제를 할 거고요. 자, 지금과 같은 요 형상에서는 전부 다 각각의 모서리와 스케치 선에 다 삽입을 할 거고요. 자, 그럴 때는 마우스로 쭉 드래그. 자, 드래그를 하시면 자, 모서리와 스케치 선에 대해서 얘가 인식이 돼서 한꺼번에 배치가 될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떤 규격의 어떤 스펙의 파트들이 쭉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제 이 레이아웃에 대한 가시성만 끄신다면 이제 프레임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벤터에서의 프레임을 삽입할 때는 꼭 뭐 스케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인식되기 때문에 뭐 형상,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 프레임을 삽입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해서 끝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마이터 기능 먼저 써볼 건데요. 자, 마이터라고 한다면은, 자, 이 두 개의 프레임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45도 각도를 가져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에 마이터, 자, 그리고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은 서로 마이터 기능이 되라. 자, 간격은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도 적용, 자, 여기도 적용, 자, 그리고 이쪽도 적용, 자, 아래 네 군데도 다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적용,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이터 기능으로 적용.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이 프레임에 대한 끝 처리가 45도로 마이터 기능이 됐고요. 자, 이 프레임 생성기가 없었을 때는 자, 이 부분 여기까지 모델링이 돼서 자, 이 부분 잘라내고 또 여기도 모델링해서 잘라내고 또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하고, 즉 번거로운 작업을 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은 깔끔하게 여기 끝 처리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지금 중복되어 있는 이 프레임들을 잘라낼 건데요. 자, 자르기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와 요 4개, 요 가운데는 하지 마세요. 가운데는 다른 조건을 줄 겁니다. 즉, 선택한 4개의 프레임이, 자,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자르고자 하는 면까지, 즉, 이 면까지 나는 프레임들을 자르겠다. 자, 그러면 선택한 4개의 프레임이 자, 해당 면까지 잘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엔 자, 요 4개의 프레임이 면은 아랫면이 되겠죠. 요 면까지 잘려라. 자, 그래서 요 자르기 연장. 자, 자르기 연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까지 자를 수도 있고요. 자, 연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프레임을 선택하고 제가 이 면을 선택하면 이 면까지 연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 연장이라는 기능이고요. 자, 다음엔 얘를 자르기 연장이 아닌 자, 노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노치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가 라운드 처리가 돼서 꼭 용접된 것처럼 자, 이 프레임을 자르고자 할 때 노치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치 명령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어떤 프레임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잘리는 게 틀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선택하시면 적용.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용접된 것처럼 라운드 돼서 잘리는데요. 자, 아래는 제가 여기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자, 이렇게 잘리겠죠. 즉 첫 번째 선택한 이 프레임이 여기가 기준이 돼서 잘릴 겁니다. 자, 그래서 취소하고 컨트롤 Z. 자, 그래서 노치 명령할 때는 자, 어떤 프레임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잘라지는 게 틀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와 그리고 이게 기준이 돼서 잘려라.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레임을 작성하고 끝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 생성기가 들어옴으로써
요 프레임 작업하는 시간을 뭐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은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레이아웃을 마우스 오른쪽에 열기로 여시고요. 자, 돌출 1번의 스케치를 제가 2000으로 변경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얘에 대한 돌출 값도 제가 한 1000 정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즉,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죠? 자, 저장 버튼, 닫기. 자, 일단, 이 조립품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레이아웃이 변경이 돼도 이 조립품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자, 대신 여기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얘가 2000과 1000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왁구 뭐 레이아웃을 잡고 걔를 이용해서 뭐 탑다운 설계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립 탭에 BOM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해당 프레임들이 어떤 규격에 어떤 스펙이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즉 자재 리스트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프레임을 한번 작성해 봤고요. 물론 프레임 삽입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일반 건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샤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도 그 자기가 원하는 형상의 프레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는 등록을 시켜 볼 건데요. 자, 일단 닫기. 아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한 CAD 도면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에 대한 단면을 등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오프를 이용해서 자, 요 치수들은 굳이 필요 없죠. 자, 치수를 다 껐고요. 자, 유닛이란 명령을 이용해서 자,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줄 거고요. 자, 해당 스케치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자, 그리고 인벤터에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뭐 CAD나 아니면은 직접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인벤터 스케치에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리고 라인을 가운데다가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이 라인은 참조할 선이니까 구성선으로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이동의 명령을 이용해서 점스냅 중간점, 이 중간점이 그리고 이 원점으로 이동이 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돌출은 변수 이름을 줘볼까요? 돌출은 10mm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뭐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돌출은 10mm만 줬는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프레임은 해당 모서리에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이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관리 탭에 보시면 여기 작성자의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맨 아래에 있네요. 구조용 셰프. 즉 이 구조용 셰프의 프레임에 대한 거를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매핑 범주는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튜브로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은 뭐 미리 정의한 점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게 매기변수 매핑을 하나 정도는 등록을 시켜야 돼요. 자, 뭐 기준 길이, 방금 저희가 했던 돌출이라는 거를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게시. 자, 그 다음에는 부품 게시와 동일합니다. 방법은. 자, 다음에 자, 정사각형, 직사각형 튜브에 집어넣을 거고요.
자, 기준 길이, 다음, 기준 길이를 키열로 놔두겠습니다. 다음. 자, 프레임이고요. 조직은 원하시는 거 키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셔도 되겠죠. 아까 했던 테스트. 자, 테스트라고 집어넣겠습니다. 다음, 저 이름을 누가 쓰고 있네요. 자, 다시 1. 다음, 썸네일에 게시. 자, 게시한 거를 직접 한번 배치를 해봐야겠죠. 자, standard.iam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배치를 이용해서 방금 했던 레이아웃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자, 설계에 프레임 삽입에 자, 표준은 좀 전에 봤던 제가 주노TNC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패밀리는 프레임 다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정하고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등록했던 그 단면으로 프레임이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만의 프레임을 등록을 시키면 이렇게 등록된 거는 언제든지 끝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레이아웃에 가시성을 끌 거고요. 자르기, 마이터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기와 여기는 마이터 기능으로 작성이 되라. 자, 이렇게 복잡한 형상도 한 번에 마이터로 작성이 되고요. 자, 자르기, 이 프레임이 요 면까지 잘려라. 면을 잘못 선택했네요. 자, 이 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만든 프레임의 단면도 끝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에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노치, 마이터, 자르기, 연장을 이용해서 끝 처리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삽입에는 없는 사용자만의 프레임에 대한 단면도 등록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즉 프레임 아날리시스를 한번 해볼 거고요. 약간 여유가 된다면 용접까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